운영하시는 실장님들한테 저거 왜 불렀어요? 물어보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 저희 회사가 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한 회사에 투자를 좀 했어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경험이 되고해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주시라고 해서 뭐 그쪽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뭐 글로벌 이슈 제외하고요, 거시경제 이슈 제외하고요, 회계적 전문 이슈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려워서요. 예. 일단 제가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 투자를 몇백억 정도 하고자 회사를 이제 접촉을 했는데 익사이팅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에 그랬어요. 이게 회사가 되게 단순하면서 되게 좋은 게 거래소가 갈게요. 뭐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매출액은 그냥 거래 대금의 수수료 유리인 거죠. 뭐 글로벌 이슈 해결했으니까 도메스틱 기준으로 뭐 15, 20% 하고 뭐 상품권 쿠폰 지급하게 되면 뭐 그 사익 변절일 때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1조만 거래돼도 24시간 거래되니까 종일 좋죠.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 한 10bp만 받는다고 치면 한 10억, 하루에 10억 내내 거래하니까 한 달에 300억 1년 내내 거래하니까 12달 하면 3,600억 그 뭐 비용만 볼까요? 사람 보니까 몇 명 없어요. 하면 24명 그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그냥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툴로 돌리는 거죠. IT 회사랑 비슷한 거죠. 대박이네 라고 해서 이제 근데 이게 업종이 통신 판매업이에요. 뭐지? 그런 거를 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결과에는 뭐였냐면 저희도 오늘 그 몇백억 정도를 투자를 할 거면 그 투자 심사위원을 설득을 해야 돼요. 자, 이 회사 갖고 왔습니다. 그래, 이 회사구나. 뭐 하는 회사인데 암호화폐가 뭐니? 그 싸이월드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를 모르는 임원들 상대로 이 회사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결국에 통과가 돼 투자가 됐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그 논점은 두 개로 접촉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될 거냐, 아니면 이 회사가 살아남을 거냐 이거였었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두 개 다 된 거고. 제가 이거를 볼 때 생각했어요. 이건 크게 회계적으로 보든 뭐 두 개 기준으로 봐야 된다. 큰 꼭지는 개인 꼭지로 따야 되고 두 번째 꼭지는 법인 꼭지로 따야 되거든요. 개인이 ICO나 IPO를 할 수 없어요. 개인은 그냥 오롯이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면 당국 입장에서는 세금 뜯어야 될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의견은 저희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 의견이죠. 그러면 거래소가 살아남을까를 찾아야 되죠. 근데 이게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주주명부 폐쇄를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주식이 A 거다, B 거다라는 걸 정의를 내려줍니다. 명부 폐쇄 기간에. 근데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거를 노출 안 하려고 가상화폐를 사는 거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게 안 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건데, 이걸 정부는 세금 때리고 싶은데 거래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소 가상화폐 사업을 정부가 공인을 해서 한다? 당분간 이 정권에서 뭐 등등. 이게 거래소가 필수는 한데 많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작년 8월달쯤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월 12월 달 대한민국 그 상위 3개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뭐 10조를 넘어설 때 한번 난리가 됐죠.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버글버글 하죠. 세금도 없겠다, 뭐 하루에 뭐 50% 뛰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거 투자를 하고도 이 회계적 이슈가 안 나오기를 바랬었어요. 이 회계적 이슈로 가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을 볼 때 세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개인 문제는 끝났고요. 제가 뭐 논할 건 아닌데 글로벌 기조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꼭지를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꼭지를 따는데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기준은 약간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복잡하죠. 양도 신고는 3개월에 분기단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래를 하는데 그걸 언제 그걸 다 가지고 있냐. 그러면 결국에 그 자료도 거래소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거래소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을 보면 법인은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거래소가 있고 그냥 금융기업이 있고요. 일반 기업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건 일반 기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 작년에 실적이 막 그 뭐 몇백억, 몇천억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외관법인 적용을 받는 거래소가 지금 몇 개 나와서 3월 말쯤에 아마 다트에 공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덩치라든지 사이즈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매출액은 그 연간 평균 거래대금의 수수료율, 영업이익은 당연히 판관비 등 비용을 뺀 이익. 골치 아픈 건 이겁니다.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뭐 사고 팔 때 수수료로 현금을 다 차감을 하지 않고요. 가상화폐를 끌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팔면 금을 끌어서 그거를 거래소가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가 마찬가지고. 근데 그 끌고 모았던 그 금이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 가다 보니까 이제 평가 차익이 매출액을 넘어설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 당국에서 생각하겠죠. 이거 세금 때려야 되는데 유효세가 한 22%, 단기손익이 되니까 영업이익이 되니까 단기손익 때리자. 그럴 때 딱 칩시다. 그럼 평가이익이 좋아가지고 올 말에 연말에 많이 때렸어. 근데 가치가 빠져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손실이 나면 그러니까 뭐 법인세 유보해 줍니까? 뭐 기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떼일 것 같고요. 뭐 항목을 조정하실 것 같고 정부에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고 뭐 금융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금융회사에 있어가지고 사실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평가를 할거든가 채권을 평가할 거 그런 항목이 되는 거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나눠보면 이게 골치 아픈데요. 발행자 입장이냐, 그러니까 IPO를 하는 회사, ICO를 하는 회사이냐,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 회사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본업 사업을 하는데 지급을 외화로 안 하고 원화로 안 하고 가상화폐로 하는 기업이 있냐, 이 세 개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거래소 얘기했으니까 금융회사 얘기했고 일반 기업과 ICO 같은 경우 사실 증권회사에 IPO 하잖아요. IPO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상대 평가를 해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뽑은 다음에 그 상장 수수료만큼 뭐 자본이 평가가 되면 그거를 주식 발행 추가금의 자본 항목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산에는 현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자본은 늘어나는 거고. 근데 ICO. 근데 뭐 자산 총액가 뭐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ICO 규모가 2천억 막 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회사의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CO는 지금 안 되니까 농하는 걸 제외하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기업들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 가상화폐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제가 실사를 하면서 조금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려고 자기 계좌에다가 현금을 넣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고객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회사가 들고 있다가 예탁금 이용료를 회사가 먹는 회사도 있습니다. 왜? 그게 불법이냐? 불법 아닙니다. 그 금융회사는 고객 돈을 자산 부채로 인식해가지고 증권 그 한국증권금융에 이체를 한 다음에 그 자산 그 이용료를 고객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손을 봐야 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콜드 원래 핫 원래 이런 거 떠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고요. 예. 그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이 세 가지 기업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까
답 없는 얘기를 좀 그 경험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